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배우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맵으로 길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인데요. 특히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실 때 지도를 활용하면 쉽게 경로를 탐색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 중에 카카오 맵을 설치할 건데요. 카카오톡에서 지도 전송해 보셨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카카오 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을 별도로 설치하면 지도에 관한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맵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주변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이 주변 정보에는 병원, 은행 또는 마트, 주유소 정보 등 가까운 주변의 해당 장소들을 찾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지도도 사용해보고 길찾기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맵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없는 앱을 설치하려면 플레이스토어가 필요합니다.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터치하시면 되고요.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분들은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모든 앱이 표시되는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카카오 맵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마이크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터치하고 카카오 맵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마이크를 터치, 카카오 맵. 그럼 이렇게 카카오 맵이 검색됐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 맵 옆에 설치를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열기로 버튼이 바뀌죠. 자, 열기로 표시가 되셨다면 터치해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열기에 터치. 앱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자, 바로 그 위에 조그만한 글자로 비로그인으로 시작하기, 비로그인으로 시작하기 글자가 보이십니까? 자, 이 글자를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혜택 알림 설정인데요. 공지나 이벤트 정보 알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이벤트 정보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작은 글씨 보시면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를 터치합니다. 위치 정보 확인해 주세요 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니까요. 자, 여기에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정확한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에 터치. 화면이 약간 어두운 상태로 지도가 보이시나요? 그럼 지도 안쪽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집 등록도 이것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카카오 맵 화면이 나왔습니다. 위치 정보를 허용했다면 내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를 표시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 붉은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위치를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대신 보성군청으로 지도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쪽입니다. 여기 위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전 이 마이크를 터치하고 보성군청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마이크 터치. 자, 처음에 사용할 경우에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여기 또한 비로그인으로 이용하기를 터치하시면 되세요. 자, 비로그인으로 이용하기에 터치.
보성군청. 보성군청이 표시된 주소지가 여러 개가 찾아졌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보성군청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가 보성군청으로 이동하면서 보성군청의 위치 표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보성군청에 대한 정확한 주소와 오른쪽에 길찾기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길찾기를 하고 싶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 화살표를 터치해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출발지로 해서 이 보성군청을 도착지로 인식해 길찾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카카오 맵에 다양한 기능들부터 알아보고 마지막에 길찾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성군청에 지금 지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른쪽 위에 있는 상단에 X 표시 닫기 버튼을 터치해서 검색 결과는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자체가 보성군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화면 구성을 보면 먼저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검색바와 선별진료소, 자녀 백신,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을 간단하게 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끔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중교통이나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의 기본적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변 정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현재 검색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가운데 보면 주변이라고 하는 이 물방울 표시 있죠. 자,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메뉴가 하나 올라오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더 넓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도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음식점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위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걷기 좋은 장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갈만한 곳 등 주변 정보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당 장소들을 보면 리뷰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한 장소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도 위치가 이동이 되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현재 선택한 위치의 주소와 평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또한 위로 드래그 하시면 방문자가 직접 올린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간단한 리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뷰 정보를 통해서 이 장소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처음 가는 장소에서 주변 정보를 찾고 싶다면 이렇게 지도 앱을 사용해서 리뷰를 참고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검색된 장소에서 다시 지도를 보려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거나 맨 위쪽입니다. 위쪽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한 번에 밑으로 정보가 내려가면서 지도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 위쪽에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뒤로 가기가 되면서 직전에 터치했었던 갈만한 곳의 장소 화면으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 정보 확인이 끝나셨다면 여기 또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화면을 밑으로 내리거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주변이라는 버튼을 터치해서 파란색이 사라지게끔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화면의 메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주변 정보 말고 은행, 마트, 주유소 등 다른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지도를 검색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급하게 마트에 가야 하거나 또는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할 때가 있겠죠. 자, 이럴 때도 카카오 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입니다. 우리 위쪽 상단을 보시면 검색바가 있죠. 자, 이 검색바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 상태로 변경이 되면서 바로 아래쪽에 빠르게 검색 가능한 단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맛집, 카페 또는 주유소나 은행 이런 형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 검색 키워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은행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성군에 있는 은행들을 찾아줍니다. 자, 다시 위쪽에 검색바를 터치. 이번에는 요소수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이 요소수에 터치.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 경우에 재고량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휘발유나 경유 가격 기준으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위쪽을 한 번 더 검색바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에 주유소 있죠? 자, 이 주유소 키워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관련한 정보가 일단 지도의 거리 순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정확도 순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휘발유 가격 또는 경유 가격 순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유 가격 순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가격이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으로 정렬이 돼서 보여줍니다. 다시 위쪽 검색바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편의점에 터치. 자, 그리고 또 한번 위쪽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한 번 더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금 인출이 필요하거나 택배를 보내야 할 경우 이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좋겠죠. 자, 위에 닫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X자 닫기에 터치. 다음으로는 지도의 기본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하시면 아래쪽에서 위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지도 설정 메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던 지도는 일반 지도입니다. 이 옆에 지도의 스카이 뷰라고 하는 이 항목을 터치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단의 지도 영역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시면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 뷰는 위에서 찍은 지도를 보여줍니다. 자, 다시 지도 설정에 터치할게요. 이번에는 3D 스카이 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 3D 스카이 뷰에 터치. 3D 스카이 뷰는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지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아까보다는 약간 더 입체감 있게 건물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 지역에 따라 정확하게 3D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아직은 많아요. 자, 다시 위쪽에 뒤로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갈게요. 자, 지도 설정입니다. 지도 설정에 터치. 평상시 지도를 볼 때 저는 이 일반 지도가 더 편해서 일반 지도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지도에 추가로 표시하는 항목인데요. 여기
지적 편집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 동그라미 쪽에 터치합니다. 자, 위에 지도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 지도 부분에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지도를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지적 편집도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손가락 두 개를 좌우로 이렇게 넓히시면 지도가 확대가 되면서 정확한 지원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확인하게끔 해주는 게 지적 편집도입니다. 자, 다시 지도 설정을 터치해서 세부 정보를 볼게요. 지적 편집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메뉴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적 편집도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또 이 버튼을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지적 편집도는 끄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자, 이번에는 교통정보에 터치해 볼게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교통정보의 동그라미 버튼에 터치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른쪽 끝에 있는 CCTV도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 CCTV도 터치합니다. 자, 지도에서는 뭐가 달라진 게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지도 쪽에 한번 가서 터치해서 메뉴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저는 지도를 약간 축소를 해서요. 위치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녹색의 줄이 보이실까요? 자, 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교통정보입니다. 녹색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검정 카메라 표시 보이실까요? 자, 이 검정 카메라 표시가 바로 CCTV입니다. 자, 이 CCTV 중에 하나를 터치해 볼게요. 지금 CCTV가 달려있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이름 쪽에 다시 터치하시면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좀 늦은 밤이다 보니까 이 보성 터널 쪽은 한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단의 귀로 버튼을 눌러서 CCTV는 닫겠습니다. 이 교통정보하고 CCTV는 복잡한 도시에서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쪽을 한번 보면 해당하는 도로의 교통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인 경우에는 공사 표시가 나오고 도로 상황이 복잡한 경우 이렇게 붉은색으로도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녹색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이 빨강색은 도로 교통의 혼잡도가 극심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는 CCTV 카메라 하나를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버튼 하나 터치하시고 그 위에 나오는 이름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 구간이 상당히 심하네요. 그래서 교통정보의 흐름이 빨강색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CCTV를 터치해서 보면 현재 도로 상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 모바일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영상은 그만 볼게요. 그래서 취소를 터치하겠습니다. 다시 지도 설정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지도 설정에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세부 정보에서 보시면 제주 버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자, 여기 제주 버스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주 쪽으로 지도가 이동된다라는 안내 표시가 나타납니다. 여기 확인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확인에 터치. 자, 그럼 지도가 지금 제주 쪽으로 이동이 됐고요. 저는 지도 안에 터치해서 메뉴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제주시청 근처에 지금 버스가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버스 하나를 터치해 볼게요. 그럼 현재 이렇게 해당하는 버스의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주도에 가셔서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신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 버스에 관련한 노선 정보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내가 있는 위치로 지도를 다시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이 동그라미 표시가 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로 지도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표시를 터치하시면 바로 지도 위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성군청으로 다시 이동을 할 겁니다. 보성군청. 보성군청 지도를 보면 여기도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버스 정류장을 터치하면 여기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오는 버스 노선을 터치하면 더 자세히 해당하는 노선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길찾기 한번 해볼게요. 길찾기는 찾아가야 하는 장소를 먼저 검색합니다. 상단바에 찾고자 하는 위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단바를 터치하고 광천터미널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유스케어 광천터미널을 터치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가 터미널로 이동이 되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위치의 정보와 길찾기가 가능한 파란 화살 표시가 나옵니다. 바로 이 표시가 길찾기인데요. 파란 화살표를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길찾기 화면입니다. 위쪽을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지는 자동으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로 지정됩니다. 도착지는 방금 검색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자가용, 버스, 도보, 자전거 등 찾아가는 방법을 이 상단에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도보 같은 경우에는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인 경우에만 길찾기를 제공합니다. 지금같이 보성에서 광주까지는 30km가 넘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옆에 자전거를 터치하시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버스 정보를 터치하시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 노선에 버스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어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노선을 안내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인 자가용을 터치하시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추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또는 어린이 안심 우선인지 그리고 무료 우선인지 또는 유료인 경우에 해당하는 통행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다양한 추천 정보를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정보를 보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옆에 안내 시작이라고 하는 파란색의 버튼을 터치하시면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출발지가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닌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출발해서 가야겠다 그러시면 다시 상단입니다. 이 길찾기 화면의 상단에 터치하시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각각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출발지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지에 해당하는 곳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현 위치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준을 찾겠다 그러실 경우 여기에다가 다시 검색을 하시거나 지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출발지를 풍암저수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아래 검색 결과 중에 출발지로 사용할 곳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럼 해당하는 출발지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다시 길찾기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찾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길찾기 화면을 닫으려면 우리 오른쪽 위에 닫기를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지도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제주버스 관련해서 지도 설정을 켜 놓으셨던 분들은 해당하는 기능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세부 정보에 제주버스 관련한 메뉴는 터치해서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종료될 때까지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